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 나가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유효 핵전화. 그러니까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주기,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하거나 또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또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주기성에서 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성질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나를 보게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냥 핵전화면은 결국에는 뭘 나타내냐면은 핵 안에 양성자 수가 바로 뭘 나타내요? 핵전화예요. 근데 왜 유효한 핵전화인 유효 핵전화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 맨 바깥에 있는 원자가 전자하고 원자 핵하고 사이에서 느껴지는 인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다른 전자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전자가 실제로는 원자과 전자 사이에 뭐가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반발력들이 작용을 하고, 또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사이에서도 반발력들이 작용을 하니까 이 핵 전하를 오로지 원자과 전자가 그냥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 또는 가리움 효과라고도 하는데,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 여기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은 크게 같은 껍질과 안쪽 껍질의 전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제로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의 인력을 어떻게 돼요? 약하게 만들어줘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가리움 효과라고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 보면은 안쪽에 있는 전자와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보다 어떻게 돼요? 더 커요.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의 전자가 어떻다? 더 크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발력에 의해서 상쇄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한 핵전화를 유효 핵전화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유효 핵전화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는 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화보다는 좀 더 작은 핵전화를 느끼게 돼요. 반발력이 빠지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이때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를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데, 그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같은 주기에서 봅시다. 수소하고 헬륨을 보면 같은 1주기인데 핵전화는 2예요. 근데 유효 핵전화는 어떻게 돼요? 2배가 되진 않죠. 1.7이죠. 그리고 얘를 보면은 핵전화량이 몇 배가 됐어요? 8배가 됐는데 원자가 전자가 느낀 유효 핵전화는 8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반발력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이게 주기성에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보면은 같은 주기하고 같은 족하고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보면 같은 주기는 뭐가 똑같아요?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같은 족은 전자 껍질 수가 다르죠. 즉 주기가 하나가 증가하면 전자 껍질 수가 하나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 껍질 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는 같은 상태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뭐도 늘어나고요. 양성자 수도 늘어나고 전자 수도 늘어나요. 그러면 양성자 수 증가에 따른 핵 전하량의 증가가 더 영향이 클 거냐, 아니면 전자 수가 늘어남에 따른 반발력의 영향이 더 클 거냐,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다? 원자가 느끼는 유핵 전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니까 결국엔 뭐가 더 크다? 원자 번호 증가에 따른 핵 전하량의 증가가 가려막기 효과보다 어떻게 된다? 더 크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 전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같은 족에서 보면은 핵에서 껍질 수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원자과 전자까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늘어나면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커져요. 커지는데
이 거리 증가에 따른 감소보다는 핵 전하량 증가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된다? 더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같은 족에서도 이게 보면 돼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자 껍질수 증가에 따른 거리, 핵 전자 간 거리 증가죠. 핵 전자 간 거리 증가의 효과. 이거보다 뭐가 더 크다? 핵 전하량 증가가 더 크다. 핵 전하량 증가의 영향 자체가 어떻다? 더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유핵 전하가 커져요. 그러다가 주기가 하나 넘어가면은 일단은 줄어. 주는데 그래도 같은 족에 있는 애보다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크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다 다시 커져요. 그러다가 다시 줄고 다시 커지고, 예,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을 해줍니다. 이게 유핵 전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봅시다. 자, 원자 반지름은 실제로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측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해주냐면, 같은 원자가 결합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이 원자 분자를 만들었었을 때 이 핵하고 핵까지의 거리의 결합 길이의 절반을 뭐로 나타냈다?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접한 두 원자 사이의 거리의, 네, 핵간 거리의 절반을 바로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정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일단은 뭐가 똑같아요? 전자 껍질 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자, 왜 줄어드냐면 껍질 수는 똑같은데 뭐가 늘어나? 원자 번호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양성자의 전하량이 늘어나니까 뭐가 커지는 거야? 유효 핵 전하가 커지고, 유핵 전하가 커지니까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같지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져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됩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주기가 커지니까.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커져요. 즉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의 껍질 수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전자가 느끼는 유핵 전하의 증가보다 어떻게 돼요? 더 커요. 그러니까 유핵 전하 증가에 따른 핵 전자 간 인력의 증가보다 껍질수 증가에 따른 물리적 거리 증가가 어떻게 된다? 더 크다. 네, 이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고요? 커지고 같은 주기에서는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가 이온이 됐었을 때, 양이온이 됐었을 때하고 음이온이 됐었을 때 원래 원소하고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줘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같은 원소가 양이온이 되면 보면은 나트륨 봐. 나트륨은 3주기 1족 원소예요. 근데 얘가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려야 돼요? 원자과 전자수가 1개니까 1개를 잃어버려야 돼요. 하나를 잃어버리고 안쪽 껍질로 무슨 상태가 돼야 돼요? 옥텟 상태가 돼야 된다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안쪽 껍질로 옥텟 상태가 돼야 되니까 껍질 수가 어떻게 돼요? 전자를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의 껍질 수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껍질 수가 줄어드니까 여기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는, 그러니까 나트륨이 뭐보다 더 반지름이 더 크다? 나트륨 이온 반지름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누구보다 크다?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자, 그다음에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돼요? 옥텟이 돼요. 그러면 전자를 얻으면서 전자수가 늘어나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니까 살짝 커져 버려요. 그래서 음이온의 반지름은 원래 원자 반지름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음이온의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온의 반지름의 주기성을 보면은, 근데 문제는 같은 주기에서는 가운데 정도까지가 금속, 그 다음 넘어가면 비금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반지름이 모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나트륨보다는 마그네슘이 작고 마그네슘보다는 알루미늄이 작고,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커져요. 왜 그러냐면 전자 껍질수가, 얘는 잃어버려서 껍질수가 줄어드는데 음이온은 껍질수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중간에 음이온으로 바뀌면서 커지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줄어들어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 증가하면은 전자의 유효 핵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핵 전자 간 인력이 어떻게 돼서 그렇다? 커져서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주기라도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뭐가 달라? 전자 껍질 수가 달라요. 얘는 하나가 줄어든 거고 얘는 같은 거고. 그러니까 양이온이 음이온보다는 어떻게 된대? 더 이온 반지름이 작은데, 같은 주기의 양이온들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이온 반지름이 줄어듭니다. 왜? 핵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음이온도 마찬가지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핵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이온 반지름이 줄어들어요. 같은 족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전자 껍질 수가 아래로 가면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집니다. 알겠죠? 자, 대신에 여기서 요거는 잘 봐야 돼요.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전자 이온. 그러니까 이게 원자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그럼 뭐예요? 비금속이에요. 원자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다. 그럼 뭐예요? 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원소를 구분해주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비교입니다. 등전자 이온은 말뜻 그대로 뭐예요? 등전자, 전자의 수가 같은 이온이에요. 그럼 어떻게가 전자의 수가 같을 수가 있냐면, 자, 봐봐. 2주기 뒤에 있는 산소하고 플로린, 3주기 원소에 있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3주기에 있는 황하고 염소, 그 다음에 4주기에 있는 칼륨하고 칼슘. 보면은 얘네들이 등전자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등전자 이온이 돼요. 자, 어떻게 등전자 이온이 되냐면, 지금 봐봐.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원자 번호에 의해서 양성자 수가 얘 몇 개? 8, 9, 11, 12, 13이에요. 자, 그러면 전자수는 원래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 어떻게 돼요? 원자는 어떻게 돼?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개수하고 같죠. 근데 이게 이온이 되면은 이가 음이온, 일가 음이온, 일가 양이온, 이가 양이온, 삼가 양이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자수가 몇 개 많아져야 돼? 10. 하나 많아져야 되니까 10. 하나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10. 2개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10. 3개가 줄어야 되니까 10. 그래서 이온 개수가, 전자 개수가 같아져요. 그러니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야? 여기에 있는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져요.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에는. 이 둘은 여기 있는 아르곤하고 같아져 버리겠지. 그치? 근데 얘네들은 등전자 이온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전자 개수는 다 같은데 양성자 개수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양성자 개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원자 이온의 반지름은 등전자 이온은 누가 제일 크겠어요? 원자 핵의 전하량이 작을수록 크겠죠. 왜? 유핵 전하가 작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전자 이온에서는 결국에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예, 등전자 이온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꼭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확인하기 문제 1번은 OX, OX 2번은 OX, OO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누가 더 큽니까? 원자 반지름 같은 종 나트륨이 크죠. 그 다음에 나트륨이 크고 플로린 이온이 크죠. 그죠? 자, 다음에 4번 금속 원소는 여기서 보면은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은 게 금속 원소에 해당이 되죠. A, B.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이 되기가 쉬우니까 누구하고 누구예요? C하고 D. 그리고 같은 주기 원소예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가장 원자 반지름이 작은 거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니까 D. D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국에는 뭡니까?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것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에는 전자의 반발력이죠. 음이온이니까. 그죠? 전자의 반발력 또는 전자 간 반발력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다음에 5번은 리튬하고 플로린의 성질 비교해주면 금속성은 누가 더 커요? 리튬이 당연히 크죠. 플로린보다. 원자 반지름도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죠. 리튬이 크지. 유효핵 전하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크니까 틀렸고 이온 반지름은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음이온이 여기서 더 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잠시만요.